어제 신규 확진자가 29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20명이 이태원 클럽, 4명이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검사 대상자의 30%가 검사를 받지 않고 2주가 흐를 경우 신규 환자가 2배로 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시간과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태원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전문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의 경우 유재복 기자, 인천의 경우 학원 강사를 비롯해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14명인데요. 네. 이게 3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 이태원발 그 감염 확산은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3시 기준으로 이태원 관련된 확진자가 139명인데요. 예. 클럽에 직접 간 사람은 82명, 네. 이른바 2, 3차 접촉을 통한 감염이 51명.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2, 3차 감염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 날짜로도 보면 지난 그 용인의 환자를 포함해서 네. 지난 2일에 2명이 첫 번째 환자로 지금 이제 거의 그 판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때로부터 벌써 시간이 열흘이 넘게 흘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는 2주지만은 그 바이러스의 분출량이 상당히 많다는 날짜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그곳에서 감염됐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활동 반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로부터 감염자들이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지금 인천의 이 학원 강사도 이제 같은 양상입니다. 이태원에 갔다 와서 자기가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의를 했던 대상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 사람은 자신이 이태원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예. 그리고 동선 거짓말을 했다는 것, 예. 그리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강의를 했다는 것, 이런 그 문제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만약에 갔다 와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인식을 해서 강의를 안 했거나 강의 시간에 뭐 마스크를 썼거나 어떤 그 고지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받은 학생 그리고 학생의 부모, 친구 이런 식으로 2, 3차 감염이 번지고 있고 그 숫자가 의외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14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를 또 그 한 1000여 명 먹는 사람 또 검사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동선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검사하기도 힘들고 한 사람의 거짓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 뭐 유재복 기자가 잘 짚어주긴 했지만 박 교수님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밝혔다면 이렇게 대규모 뭐 검사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뭐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것 전에 네. 밝히지 않건 밝혔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갔다 왔으면은 밝히지 않고 진단받으러 갔으면 방역당국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진단을 받으러 가서 음성이 나오건 양성이 나오건 그때 결정하면 됐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이후로는 계속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예. 주저했기 때문에 결국은 GPS 추적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 이후에는 2차, 3차 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 또 지금으로 봐서는 또 거기서 어떤 더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인천에서는요 이런 그 자기의 신분을 속인 이런 학원 강사가 있는가 하면 네. 또 아들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것 같다. 이래서 어머니가 네. 먼저 이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실제로 그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입원했던 병원도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음성이 나온 그런 또 예가 있더라고요. 위험도로 보면 예. 훨씬 더 확산 위험이 큰 곳이죠. 예. 정신병원입니다. 예. 정신요양병원. 이 병원에 환자하고 직원이 238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조금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 구로구에 사는 24살 남성이 5월 4일에 이태원을 찾았고요. 네. 네. 5월 5일에 인천 서구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울증을 평소에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입원 검사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 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입원이 됐는데 3일 뒤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양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흘 사이에 구로구에 사는 어머니가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들이 이태원에 간 것으로 보이니 검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검사를 해보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응급실을 폐쇄하고 저 직원하고 환자들을 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인 신고라든가 예. 자발적인 검사가 이렇게 커다란 감염을 막을 수도 있다. 이게 같은 인천에서 나온 아주 상반된 사례로 이렇게 꼽힐 예.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구에서도 제2미주병원 정신요양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신요양병원은 그 환자도 많이 나오지만 치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입원했던 분들이 대개 이제 고령의 기저질환이 많고 장기 입원 환자라서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정신병원의 특성상 한 명 한 명 격리시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를 한 곳에 여러 명을 놓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하여간 그 바이러스가 상당히 이제 창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24살 남성이 그대로 입원을 해서 상당 기간이 흘렀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확산세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이 학원에서 시작된 이 감염이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확산하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오늘 대책 회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좀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서울시장 또 교육감들이 모두 회의를 했는데 일단 학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했고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학원발 감염 때문에 네. 학생들의 등교 수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일단 고3 학생들은 정해진 날짜에 등교를 하는 것으로 이제 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나이스라는 그 교육행정 전산 시스템에 매일매일 자기의 건강 상태를 이제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분들의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앱을 깔아준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온도를 재서 체크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스스로의 그 답을 적어 넣으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열 증세가 있거나 문단에서 아니오의 문항이 들어 있으면 학교를 등교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예. 오늘 고3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통지를 내려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라. 왜냐하면 일주일 전이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고3은 등교를 할 것 같고 예. 고2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어저께 일부 언론하고 얘기한 것을 보면 고2와 고1을 교차 등교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하루는 고2가 등교를 하고 하루는 고1이 등교를 하고 고2가 등교를 하면 고1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식. 네. 이런 방식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 일단 황금 연휴 2주의 평가를 마친 뒤에 예. 고2와 고1 그 밑에 학년들의 그 등교 수업은 조금 결정될 것 같고요. 일단 고3은 등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학원 질문하셨는데 학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원들을 지금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 휴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문을 계속 열게 된다면 좌석 배치부터 입장 때 발열 체크하고 좌석 배치, 마스크 쓰기, 손 소독제 비치, 그다음에 관리하는 직원 지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휴원할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교육부 차관이 고3 등교 수업 연기하지 않겠다. 유재복 기사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등교 계약을 연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좀 필요성을 느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이번 이 클러스터 발생, 즉 이태원 발생이 연휴 기간 중에 일어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는 부분은 15,000명 정도가 지금 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토탈 35,000명이 진단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진단 수가 막대하게 늘어나면은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사실은 기정사실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예. 하지만 이게 지금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 일이고요. 네. 또 다음 주에 이게 늘어나든 줄어들든 결국은 이런 산발적인 유행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네. 지금 이 클러스터인 경우에 있어서도 100%다 잡아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단받은 사람들이 90% 이상 된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10% 남아있다가 또 조용한 전파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발적으로 계속 집단 발생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방역 체계가 얼마나 이것들을 빨리 잡아내고 동선을 찾아내서 무증상 환자들이 더 이상 지역사회 전파를 하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3은 일단 개강을 하면서 즉 등교 개학을 하면서 좀 더 추이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보고 네. 이 숫자상으로는 크다는 문제가 아닌 것이 일단 50명 이내 또 5% 이내에 감염원 이상 신규 확진자 이런 룰을 정해놓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으면서 일단 계약을 해보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당국이 방역 당국이 가장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이태원발 네. 확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차 감염, 3차 감염을 이제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거기 갔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자발적인 검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이제 써봐야 되는 거죠. 네. 이 방법들이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상당히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흥주점이라든가 클럽에서 찾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기지국의 통신 접속 기록을 본다거나 예. 이제 매출 전표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찾아냈거든요. 이번에도 좀 보면 거의 다 찾아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태원의 5클럽 정도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더라. 이 범위가 훨씬 넓더라 이러는 것이죠. 두 네. 번째는 날짜가 지금 이제 24일, 4월 24일까지 넓혔는데 5월 7일에 방문한 사람도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5월 6일 새벽까지의 대상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들이 넓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를 범위로 잡아야 할지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5월 6일, 7일이라고 해도 벌써 날짜가 일주일쯤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2차, 3차 그들이 이제 동선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클럽에 왔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이태원 방문 뒤에 동선들이 대부분 술집, PC방, 노래방 이런 곳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태원 클럽과 마찬가지로 이게 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이 큰 곳이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들로부터 또다시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예. 거죠. 다시 등교 개학 얘기를 좀 해보면요. 좀 네.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직원이나 뭐 이런 원어민 강사들이 이태원에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당국이 방문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어제가 고3 개학인데요. 개학인데 이 많은 분들이 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예. 어찌 보면 이렇게 감염이 한번 일어나서 개학이 연기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예, 예. 이태원 일대를 찾았던 교직원이 880명입니다. 예. 굉장히 많죠. 이태원 클럽의 주점을 방문한 교직원은 41명이고요. 예. 41명 가운데 교직원이 7명, 원어민 강사가 34명이고요. 예. 이 31명 가운데 40명은 음성이고요. 한 명만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음성을 받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880명 가운데 교직원이 500명, 원어민 교사가 350명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데 네. 현재 한 60% 정도 검사했는데 다 음성입니다. 다행히 예. 양성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그 교직원들의 확진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 학교 관련된 분들이 그곳을 찾았다는 것은 예. 어쨌든 조금 느슨해졌던 것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되죠. 예. 네. 자, 백 교수님, 저기 방역 당국이 일단 그 이태원에 다녀갔던 이 교육 관계자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거의 검사 결과가 다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 주에 개학을 하게 될 경우에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걱정을 줄이면서 또 개학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뭐 무증상 전파자 또 경증인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 전파를 했을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결국은 전부 우려가 되고 전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인 뭔가 지표가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숫자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이 밝혀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하는 방식들이 면역진단법을 일단 해보게 되면은 지역사회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노출이 됐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또 감염 위험도가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체 검사를 한번 받아. 항체 검사를 근데 지금 뭐 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대구 지역에서 한 1,000건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양을 해도 이 방법은 그렇게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체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강인들 중에 동의서만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 체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노출이 적었던 지역 또는 많았던 지역 또는 뭐 지금 그 중간 지역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인구 분포에서 과연 얼마나 노출이 되었었느냐 하는 것과 이 면역 진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출되지 않은 사람, 현재 감염, 미래 감염 같은 걸 찾을 수 있고 네. 또 우리 주변 환경에 있어서 노출, 즉 바이러스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위험 예. 지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취약 지역들,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혹은 외국인 숙소 같은 데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노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고 예. 모니터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어떤 수치가 있으면서 좀 계약도 하고 그러면 무리가 있더라도 환자가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한 예측과 비슷하게 가는지 안 하는지 다 찾아볼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방역당국이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계획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죠. 일단 예.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국민 건강 검진 건강 조사할 때 네네. 그때 이제 체열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아. 검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지금 논산에 입소하는 신병들, 예. 신병들을 대상으로 체열 검사를 해서 면역 진단을 해보자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사태들이 터지니까 방역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YTN 기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이태원에도 지금 YTN 기자가 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홍대에도 지금 YTN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김우준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태원 킹클럽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박희재 기자 나가 있는 곳도 전해주시죠. 네, 저는 주점들이 모여 있는 서울 홍대 입구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먼저 김우준 기자.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전체로 지금 검사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매 시간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3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그의 친구 또 다른 수험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오늘만 고3 학생 2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A군은 이곳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A군의 어머니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강사 관련 인천 확진자만 총 14명, 어제와 비교해 3명이 더 늘은 겁니다. 조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YTN에 출연해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79명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오전 10시 기준보다 서울에서만 6명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이로써 이태원발 확진자는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39명입니다. 서울 용산구와 금천구, 영등포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영등포구청은 이 환자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물리치료사로부터 6일부터 8일까지 물리치료를 받다가 감염된 2차 환자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시작된 클럽 말고도 또 다른 클럽에서도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제 뒤로 보이는 클럽을 포함해서 이 근방에서 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클럽에서 다소 거리가 떨어진 또 다른 클럽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대형 클럽인 메이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여기서 건너편에 있는 더 파운틴 그리고 핑크 엘리펀드와 라운지 피스틸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 클럽을 중심으로 주변 1km 반경 사실상 이태원 전역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용산구청이 확인한 결과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9개 클럽 외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 클럽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홍대 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 동선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 소교동에 있는 주점 한신포차를 방문한 손님 가운데 확진자 5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6명 일행 가운데 나머지 1명은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자체는 오늘 오전 이 구체적인 동선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 일행은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쯤 이곳 서울 홍대에 있는 주점 2곳 한신포차와 1943 홍대점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은 현재 CCTV 등을 통해 이들이 동선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확진된 한 20대는 지난 7일에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쯤 서울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에서 이곳 홍대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녁 7시에는 노래방도 한번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확진된 20대는 앞서 지난 7일 이후에 풍무동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모두 18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확진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일 밤 11시쯤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한 볼링장을 방문한 뒤 수시로 흡연실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52명이 자진 신고했고 조사 결과 89명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된 5명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일행은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고 이태원 일대도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접촉한 인원은 모두 10명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대 주점 확진은 징검다리 연휴 이후에 만난 사례로 처음 감염된 곳이 이곳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 거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자, 홍대 입구에 나가 있는 YTN 기자로부터 이제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동선이 다 공개됐습니다. 네네. 기자. 그런데 이태원 클럽하고 또 이 홍대 술집은 전혀 연관성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항체 보유율 뭐 이런 거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확진자보다 많게는 뭐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그 5월 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른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밀집적으로 접촉한다는 이태원 홍대에 그걸 대입을 시켜보면 그 한 술집이나 클럽에 1000명이 모였다면 그 안에 적어도 몇 명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마구 분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를 갖고 이제 자신의 원래 행동 반경으로 돌아가서 퍼지고 있는 양상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젊은이들 사이에 많은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을 갔으니까 감염이 됐고 홍대는 감염이 뭐 이태원과의 연결고리를 애써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홍대나 이태원이나 그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5명이 홍대에 가서 여러 곳,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노래방, 술집 이런 곳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밀집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된 것이고 그 사람 중에 누구는 또 수원에 있는 볼링장에 가서 또 많은 사람과 같이 볼링을 치거나 담배를 피거나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콜센터에 가서 또 근무를 해서 그 콜센터가 다 폐쇄가 되고 이런 양식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냐면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럼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가 2, 3차 감염의 규모를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경우는 팀원 콜센터에서 밝히기는 저번에 구로 콜센터의 대규모 감염 이후에 거리를 둔다거나 또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거나 이런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그리고 이 직원은 콜센터 업무가 아니라 채팅을 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거리두기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면 이 확산세는 이제 조만간 종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유재복 기자 설명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황금 연휴 기간에 좀 많이 모였다가 거기서 또 감염이 돼서 각자의 생활 반경으로 가서 또다시 감염을 시켰다라는 추측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보십니까? 추측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 5월 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몇 사람이 걸려 있었고 그것이 점점 더 농축되는 상황에서 이태원 일대는 좀 위험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클럽만 갔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식당도 가고 커피도 마셨을 것이고 그 지역 일대에 상당히 많은 오염도를 나타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맞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다고 보고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예. 환자는 나오지만 조용한 전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조용하게 그냥 전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타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지만 나타나는 것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무리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즉 31번 환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66번 환자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진단을 받게 됨으로 해서 무리에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방역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 위생, 거리두기 다 철저히 하면서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땐 발생한 대로 방역 당국의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일단 밀집 시설로 클럽 또 학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앞서 유재복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홍대 술집 확진자 가운데 또 한 명은 볼링장 내 흡연실을 이용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또 볼링장 역시 또 하나의 밀집 시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밀집 시설도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클럽이나 이런 그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흡연실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서로 담배를 피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비말이 많이 이제 섞일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학원과 볼링장의 흡연실과 유흥주점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죠. 예. 엄연히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4대 밀집 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같이 놓고 취급을 했거든요. 네. 이래서 지금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유흥주점이나 클럽 같은 이런 그 위험이 큰 곳은 여전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풀어줄 수 있는 곳은 풀어주고 예. 이런 방식으로 차별을 둬야지 지금처럼 같이 취급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흡연이 사실은 고위험금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흡연실을 이용했을 때 옮을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까? 저는 흡연이라는 것은 고위험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저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호흡기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위험군이 되는 것도 맞죠. 네. 또 흡연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굉장히 흡연실이라는 건 좁은 환경에서 환기가 된다는 것이 강제 환기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멸균이 되는 상태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담배 피면서 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흡연하러 온 사람들도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환자가 존재를 했었다 하면은 감염 위험성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사실 볼링장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모두 하나로 볼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넓은 실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원이나 클럽에 비해서는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는 예. 있죠. 그렇군요. 지금 전국적으로 뭐 인천공항에도 있습니다만 이 흡연 시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흡연 시설이 좀 밀폐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다 보니까 이 흡연 시설 부분에서 좀 방역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구로 콜센터에서 100여 명 넘게 나왔을 때 네. 그때도 이제 그 흡연 장소가 문제가로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흡연 장소라는 것이 지금 좁고 상당히 좀 밀폐되어 있는 형식을 띠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 그 전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되죠. 예, 예. 그리고 담배를 피다가 이제 끄게 되면은 거기 이제 상당히 침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 자체도 문제지만 담배를 피는 이런 그 시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네. 지금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영등포 병원 사례가 좀 눈에 띕니다. 클럽에 다녀온 물리치료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한 입원 환자가 2차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2차 감염 중에 이제 이번에 걱정되는 것이 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부산 예. 그 아버지하고 1살 먹은 그 조카 예. 그리고 경남 거제 사는 친구를 이제 다 감염을 시켰던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치료사가 5월 5일 새벽에 킹클럽을 방문을 했고요. 예. 네. 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6일부터 8일까지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치료를 받았던 70대 환자가 1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로부터 70대 그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지금 추측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등포 병원의 응급실 폐쇄가 됐고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받거나 격리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자, 물리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이 병원 내에서 이게 추가 감염이 일어나면 또 크게 또 확산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병원 내는 이 면역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예, 많고 예, 예. 또 의료진인 경우에는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원내에 있어서의 얼마나 노출 위험도 즉 오염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의 크루즈선 같은 경우 보면은 그때 벌써 2월 초에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환경에 많은 노출을 하고 있는지를 다 모니터링해서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대처를 못한 것이 일본 방역 당국인데 우리도 지금 환경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또 환자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데를 일정한 부분 이 스미어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마를 해서 바이러스를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예. 조각이라도 있으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양상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들이 모였다가 그 젊은이들이 또 유흥시설에 갔다가 식당도 갔다가 뭐 볼링장도 갔다가 이러면서 퍼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 범위를 좀 넓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아무리 풀링으로 한다고 그래도 전수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느 날짜까지 하는 것이냐 하는 거에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모든 사람, 우리 전 국민을 지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좋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일수록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위험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방역당국의 이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 네. 일단 밀집 시설이라도 아주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요. 먼저요. 그리고 WHO에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분석, 전망을 내놨는데 이 코로나19가 영원히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코로나19가 엔데믹 바이러스가 돼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HIV 또 사라지지 않았지만 효과적인 치료제는 개발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엔데믹이라고 하면 뭐 일종의 뭐 말라리아처럼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우리 지구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구촌에서 떠나버린 것은 사실 천연두밖에 없거든요. 예방주사로서 내보낸 건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다 살아남아는 있습니다. 지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 상황은 다르죠. HIV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네.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 속에 잠재적으로 계속 감염되어 있으면서 아주 오랜 동안 계속 지속되고 감염을 시키거든요. 예. 또 에이즈 바이러스 이제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데 면역 세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죽일 수 있는 치료제, 죽인다기보다 제어할 수 있는 치료제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못하는 이유죠. 즉, 네. 이 바이러스, 이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간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이 지금 얘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이 증식을 하다 보면은 자꾸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예. 이것들 중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예. 네. 저희가 앞서서 또 항체 검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스페인에서 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했는데 약 5%만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이 감염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생긴 지가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항체 검사라는 의미는 이 항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T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항체는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갖느냐 하는 것들은 IgG, IgM 같은 것들을 이 항체 검사를 해봄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이 항체들이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항체 검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곳이에요? 많습니다. 이 예. 주기적으로 미국 같은 데 있어서는 뭐 뉴욕에서만도 14%가 나와 갖고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은 지금보다 뭐 거의 10배 이상 많은 환자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다는 것을 일단 알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항체 검사를 했다는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저항력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도를 알 수 있는 검사는 이 엘라이자 테스트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 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가 등교계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기초 자료, 그러니까 이런 항체 검사를 전국적으로 좀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우리 여론조사하듯이 표본조사 개념으로 하면은 또 꼭 체열을 하지 않더라도 이 당뇨처럼 손에서 따서 하는 피 한 방울 따서 하는 방법들도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은 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재석 기자, 일단 우리 정부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좀 속도가 늦나 봐요, 그 항체 검사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는 여러 차례 했고요. 네. 구체적인 방법도 나왔는데 예.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눈에 띈 어떤 결과물이 잡힌 것은 아니죠. 예. 해외적인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예. 교수님 그 괴질 관련해서요. 아, 예. 예, 예. 지금 미국, 영국 뭐 어린이 괴질이 계속 확산하고 있어요. 괴질 환자가 영국도 100명을 네. 넘었고 미국도 100명을 넘었어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특히 19세 이하, 우리는 29세 이하 사망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정적으로 간다고 그랬었는데 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은 이게 괴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와사키 병의 증상은 맞아요. 이게 혈관염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에도 혈관염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온몸에 곳곳에 발진이 생기고 혀가 막 붓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심근염이 돼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혈전제들을 사용하고 그러면 예후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원래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질환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거 분명히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여겨왔던 이 질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와사키 증상을 나타내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양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관관계가 아마 거의 맞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나 아시아는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그럼 과연 변이가 돼서 이 혈관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인지 혹은 이 바이러스의 증식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그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서 염증 반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예. 이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과 이 바이러스의 연관관계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또 사망 케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유재석 기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유사 사례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 쪽은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유럽, 그다음에 특히 영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예. 미국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사망한 경우도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